네, 안녕하세요. 예, 저는 윤동현 법무사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공직인 안경재 변호사입니다. 네,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안경재 변호사님과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주제를 한번 생각해봤는데,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살면서 하시는 게 뭐겠습니까?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겠죠. 예, 항상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도 하고, 제가 또 돈을 빌려야 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.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네, 안영희 변호사님. 네. 제가 만약에 변호사님한테 돈을 좀 빌리고 싶어요. 네. 그럴 때 서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? 돈 빌려주기 싫은데요. 변호사님 좀 존중 하지 말라는 거지. 좋아요. 좋아요. 괜찮아요. 방송에 그대로 내보낼 거예요. 드립 치세요. 좋습니다. 그대로 내보낼 거니까. 제가, 우리 안경재 변호사님한테 돈을 좀 빌리고 싶을 때, 변호사님 같으면 어떤 좀 조치를 취하시고 싶으세요? 저는 변호사니까 당연히 알아서 잘 조치를 하죠. 일반인들에게 좀 알려주세요. 일반인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. 제가 실제로 했던 소송인데, 예. 그 돈 빌려준 금액이 한 5억 원 정도 됐어요. 예.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계좌에서, 그러니까 안경재 계좌에서 윤동현 계좌로 입금을 하고 나면서 그쵸. 그러면 뭐 돈 갔으니까 빌려준 거 증거 명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. 형님 제 계좌에 좀 이체 좀 시켜주면 안 돼요? 그럴까요? 네, 돈 빌려주세요. 일단 저 좀 벌게 해주세요 먼저. 아, 그래요? 네. 내가 한 10억 벌면 뭐 빌려줄게요.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빌려준 입장에서 조금 찝찝하신가요?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자기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됐으니까 괜찮거니 생각한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죠. 그래서 돈을 안 갚으니까 돈 달라고 소송을 했어요. 네. 이 소송을 이길까요, 질까요? 질 확률이 높아요. 왜냐면 자 그러면 증명된 거는 내 돈이 윤동현 법무사한테 간 거는 증명이 됐어요, 그죠? 맞아요. 이체 내역이 나오니까. 그쵸. 그쵸. 근데 돈이라는 거는 그냥 주기도 하고 맞아요. 우리 어떤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. 뭐 윤동현 법무사님이 이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그 대가로 뭐 법무사님 노력 정도 한 5억 원짜리 되지 않아요? 저는 원래 안 그러는데 제가 안경재 변호사님이 딱 저한테 이체해줬잖아요. 그럼 제가 이러면 되겠네 나중에. 형님 옛날에 저한테 그냥 돈 그냥 쓰라고 주셨잖아요. 그치. 그래가지고 형이 주장할 수 있지. 아니 뭐 변호사님이 뭐 이렇게 유튜브 찍는 거 우리 평생 찍어주기로 했고 그 대가로 5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요. 그쵸. 그래서 결론은 돈이 간 사실이 증명된 거지 빌려준 사실이 증명된 건 아니에요. 대외적으로 모른다는 소리잖아요. 그렇죠. 남들이 볼 때는 빌려준 건지 모르겠다. 그렇죠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돈 이체뿐만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주제는 어떤 증거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얘기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죠? 그럼 증거는 뭐 어떻게 남기면 좋을까요? 우리가 이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차용증을 쓰는 거예요. 차용증. 뭐 윤동현이 안경재한테 5억 원을 빌렸다. 그래서 갚겠다. 이렇게 차용증을 쓰는 거죠. 근데 제가 이제 돈을 형님한테 제가 한 10억 정도 빌릴 거잖아요. 그 정도 되시잖아요. 예. 그리고 안 되세요? 저 한 20억 벌게 해주면 10억 줄게요. 10억 줄 수 있어요. 예. 그렇죠. 하여튼 그러면 참 돈을 쓰기 쉽지 않은데. 근데 이제 아시면 안 되죠.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경우 수를 몇 개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. 차용증을 쓰면 일단은 증거는 되는데 문제는 법정에서 내가 그거 안 썼는데요?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필 필적 감정돼요. 필적 감정에서 100% 같을까요? 확인될까요? 그러게요. 왜냐면 필적 감정했는데 연습하면 되잖아요. 그리고 그치. 감정인이 100% 정확하지 않아요. 내가 쓴지 안 쓴지 좀 애매모호하다 이거죠. 제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쪽 변호인이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. 그냥 계속 떨려서 못 쓰는 거로 해라. 그럼 뭐 결국 내가 못 쓰는데 감정을 어떻게 할까요? 수전증 있는 거죠. 그렇죠. 나는 법 문제만 생기면 떨린다. 그러면 그 삐뚤삐뚤한 글씨를 어떻게 감정을 하겠어요, 그죠? 그렇죠. 결국은 자필도 위험하다는 거예요. 두 번째 방법은 차용증 쓰고 거기다 인감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죠.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인감을 첨부하면 또 뭐 이 인감을 뭐 남이 가져갔니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. 인감을 내 동의 없이 뭐 신분증을 그렇죠. 훔쳐서 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. 물론 이제 인감 정도 첨부되면 꽤 그거를 상대방이 번복하기 쉽진 않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가능성은 그런 게 있다. 그렇죠. 그런 게 있고. 그럼 마지막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? 마지막 수단이 뭐가 정확하겠어요? 아니 뭐 여기 그렇죠. 왜냐면 공증이라는 건 공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. 공적으로 증명된 것만큼 강력한 게 어떻겠어요? 그래서 공증은 근데 돈 빌려주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. 혹시 아시나요?
인증과 공증만. 이제 전문가 되셨네. 네. 그 공증은 공증은 크게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. 알겠습니다. 예, 말씀하세요. 저 모르는 변호사님들도 있어요. 네. 공증은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. 하나는 인증. 네. 이건 뭐냐면 당사자들이 차용증을 작성해 갖고 우리 사무실에 오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그분이 작성했는지 제가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건 이제 증거로서 효력이 있죠.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? 돈을 안 갚으면 이제 소송해야죠. 그렇죠. 그걸 증거 삼아서 재판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 갖고 뭐 상대방 재산에다가 채무자 재산에다가 뭐 집행을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위조했다고 하면 그냥 뭐 공증이 뭐 쉽지 않죠. 법원에서 공증문서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입증이 되는 거죠. 그냥. 그렇죠. 입증된 거니까. 네, 네, 네. 공증문서를 이거 어떻게 할 그 거야? 증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조작이 조작 따로 증명되지 않느나 이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. 그 문서로 만약에 판사가 패소 판결하면 2심 가서 뒤집기겠죠, 그죠? 음. 그러니까 그럴 걱정은 없고요. 네.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요. 인증. 앞에 거 얘기한 걸 우리가 인증이라 그래요. 네. 두 번째는 이제 공정증서라는 거예요. 공정증서. 요거는 뭐냐면 그 금전 그 돈 빌려주고 이런 관계를 공증인이 변호사가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정증서는 그 거기다 이런 말을 넣을 수 있어요. 강제 집행을 승낙한다 이런 문구를. 강력한. 그렇죠. 힘을 그래서 가진 거죠. 공정증서에 강제 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이게 판결 기능을 해요. 무슨 얘기냐면 재판 필요 없이 이 문서로 상대방 재산에 바로 압류하고 바로 경매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인증한 것과 공정증서 차이가 뭐냐면 인증은 상대방 재산에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. 법무사님 우리 가압류하면 뭐 들어요? 현금 공탁해야 되잖아요. 현금 공탁 해야죠. 한 1억 원 받으려면 한 20% 정도 현금 네, 공탁. 5분의 1 현금 공탁. 그러니까 내 돈 1억 원 받기 위해서 2천만 원 현금 공탁해야 돼요. 네. 근데 그 공정증서, 강제 집행되는 공정증서는 판결과 같기 때문에 그런 공탁을 할까요? 안 할까요? 안 하겠죠. 그렇죠. 안 하고 바로 집행이 돼요. 그리고 판결 절차도 필요 없어요. 비용이 훨씬 효율적이죠. 그러면 공증수수료 어느 게 더 비쌀까요? 당연히 공정증서가 비싸겠죠. 그렇죠. 인증은 수수료가 금액의 0.15% 조금 넘어요. 그래서 그렇고 공정증서는 0.3% 조금 넘어요. 자, 1억이면 공정증서 만들려면 오픈하신다고 뭐 그래 하는데 1억이면 얼마입니까? 제가 금액을 외우고 다니지 않는데 공정증서는 32만 8천 원이고요. 그건 외워요. 32만 8천 원 기본입니까? 그게? 1억 원일 때. 1억 원일 때, 예. 그리고 이제 인증은 1억 원일 때 16만 얼마예요. 그럼 사실 소송 1억 빌려주고 훨씬 싸죠. 거의 10배 차이 날 수도 있겠네요.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한도도 있어요. 소송 변호사 비용도 있지만 소송하면 인지대를 내요. 예. 인지대가 그거보다 많죠. 네, 그거보다 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한도가 있어요. 그렇죠. 인증은 그 상한이 50만 원이고요. 그러니까 100억이 돼도 50만 원인 거예요. 그 다음에 공정증서는 한 300만 원이 한도예요. 그러니까 10억 정도 되면 한도 되는데 20억도 똑같고 뭐 1000억도 똑같고 1조도 똑같아요. 상한선이 있다. 그렇죠. 그런 한도가 있어요. 상당히 경제적이네요. 사실 저가 채권자라면요. 예. 인증 말고 공정증서 써달라 할 거예요. 이유는 공정증서 쓰면 상대방이 돈 갚을 확률이 더 높아요. 물론 이제 돈이 없을 땐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다른 채권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거기 카드 매출에 다 압류 들어오면 하겠어요? 못 하겠어요? 그렇죠. 그러니까. 그래서 공정증서, 그리고 그걸 안 해주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돈을 안 갚을 의사도 상당히 있다고 보이죠? 네. 그래서 받아두는 게 정확하죠. 그리고 이번에 우리 네. 그 변호사 형님께서 이번에 좀 뭐 새롭게 좀 이사를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좀 네. 사무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제가 양재역에 양재역 근처에 예. 터잡은 지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요. 그 전에 사무실에 이렇게 좀 공간도 좋고, 그 다음에 제가 공증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한테 법률 상담도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뭐 제가 상담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서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. 해서 사실은 이제 사무실을 좀 옮겼어요. 옮겨서 규모를 키우겼고 공간 좀 여지가 있었는데 마침 저희 사무실에 새로 법무법인이 하나 설립돼요. 네, 그래서 좀 원스톱 서비스를 되게 법무사님도 오셔서 등기 원스톱 서비스를 네, 뭐 하여튼 공증인 안경재 사무소가 양재역 5번 출구, 6번 출구 그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번에 몇 번 출구죠? 우리 4번 출구 바로 네. 앞은 아니고 한 네. 10m? 20m 네, 앞에 4번 있죠. 출구 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되게 규모를 확장하셨어요. 네. 한마디로 좀 잘 나가신다는 소리겠죠. 내가 제일 잘 나가 저도 좀 하고 싶은데. 예,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저기 그
축원하는 의미에서 법무사님 제일 잘 나가 짧게 한번 조금 해주시면. 너무 길어요. 알았어요. 잠깐만. 그래서 이번에 안경재 변호사님이 또 새롭게 또 사무실을 또 이전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양재역 4번 출구에 이제 사무실이 있다는 거. 이게 뭐 하늘빌딩 4층으로 맞죠? 4층. 예,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, 오늘은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많이 경험하시는 거예요. 돈을 빌려주고 갚는 문제죠. 여러분 그냥 모르시고 그냥 남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그냥 계좌로 이체한다고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나중에 빌려주신 분이 엄청 고생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돈을 빌려줄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또 뭐 인증과 또 공증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.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자신의 어떤 법적 권리를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해 놓는다면 좀 더 고생을 덜 할 수 있겠죠. 그럼요. 예,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여러분의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우리 안경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좋은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안녕히 계세요.